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가 봅니다.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갈 텐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매수하실 종목명,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저희가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립니다. 라이브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황 잠시 짚어봅니다. 보시면 코스피가 2067 보합권까지 지금 내려왔네요. 2067.40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2066부터 2072까지 올라간 뒤에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중에. 그런데 상승 반전을 했다가 다시금 상승폭을 모두 다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 주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이 사고요. 기관, 외국인이 팝니다. 기관이 159억 원, 매도 물량이 더 늘어났고요. 외국인이 378억 원 지금 매도입니다. 금융투자 연기금이 사는데 연기금의 매수 물량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45.54포인트 일단 코스닥도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해 봅니다. 자, 보시면 642부터 646.7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씩 그래프상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거래소 대비해서는 아직 그래도 튼튼합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쌍끌림에서 아직 유효하고요. 기관이 아직까지는 삽니다. 30억 원. 금융투자가 주로 사는 모습이고 외국인이 오늘도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팔고요.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1184원대입니다. 큰 폭의 오늘은 변동이 없는 게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잡음이 나오면서 만약에 이 부분이 긍정적인 모멘텀이 계속 나온다면 아무래도 원화 강세 측면으로 갔겠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원화 달러는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폰 방수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207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이 시각 이슈가 되고 있는 특징주들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5입니다. 소프트센, 서현전자, 우정바이오, 나노브릭, 마지막으로 랩지노믹스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테마주로 꼽히는 서현전자가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7.32% 하락한 2,0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하락 출발한 이후 상승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최저가는 2,070원입니다. 조국 장관이 전날 자신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라고 표현하면서 돌연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 장관의 사퇴로 윤 총장에 대한 관심이 재차 쏠리면서 서현전자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서현전자는 대주주와 사회이사가 윤 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소문에 윤 총장 테마주로 분류돼 왔습니다. 전날 서현전자의 주가는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 테마주들은 어느 테마보다도 가파른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 투자 시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죠. IT 솔루션 기업인 소프트센입니다. 소프트센은 현재 전날 대비 6.22% 오른 1,965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장에서 장중 상한가인 2,405원을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소프트센은 최대 주주 변경 후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앞서 IT센이 종속회사 소프트센의 보유 주식 약 821만 주를 250억 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소프트센의 변경 후 최대 주주는 수피센 투자조합으로 예정 소유 비율은 25.01%입니다. 이번 주식 양수도 계약은 향후 정밀의료 플랫폼과 AI 교육 등이 해외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오늘 소프트센 우선주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나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신소재 개발업체 나노브릭이 강세입니다. 현재 전날 대비 3.13% 상승한 11,55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만나보시죠. 오전 11시를 조금 앞두고 수직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최고가 12,150원입니다. 나노브릭이 화장품 제조사 로레알 코리아와 기능성 신소재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용자가 자유롭게 색조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 개발에 대한 계약인데요. 로레알의 지원 아래 현재 개발 생산하고 있는 색가변 기능성 소재를 화장품 소재에 적합하도록 특성 조절과 실장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나노브릭은 세계 최초로 외부 자극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자기색 가변 소재를 양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분자 진단 헬스케어 전문기업 랩지노믹스가 이번 특징주에 올랐습니다. 현재 8.89% 전날 대비 상승해서 5,02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장에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최고가 5,580원을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랩지노믹스가 산전 선별 검사의 일종인 취약 X 증후군을 진단하는 검사 키트에 대해 품목 허가를 취득했다고 전했습니다. 취약 X 증후군은 유전 질환의 일종인데요. 랩지노믹스는 검출 가능 범위를 확장하고 정확도를 높인 키트를 개발해서 식약처로부터 3등급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취득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진단 시장에 보급하고 해외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는 감염관리 전문기업 우정바이오입니다. 현재 전날 대비 6.68% 상승한 5,5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고가는 6,360원입니다. 우정바이오가 GMP 제약시설에 적용하는 멸균 서비스를 병원 및 대중시설에 본격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의 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서 감염 예방 차원 멸균 서비스를 시행하는데요. 이를 계기로 전국으로 관련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우정바이오의 감염관리 서비스는 과산화수소 증기를 활용한 것인데요. 인디케이터를 사용해 멸균을 검증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5의 정보경이었습니다. 마감 전략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인데 화요일 시장 흐름 정리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거래소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화려한 종목 장세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면 내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아진 상태이다 보니 바이오와 IT 쪽, 특히 오늘 삼성전자가 EUV 노광 장비 15대 발주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장비주들 후끈 달아올라 있습니다. 장비주들 전반적으로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 소재주들까지 다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외에도 반도체 소재 섹터주들, 공정가스 이런 쪽들도 계속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그동안 덜 올랐던 중간재 에 있는 공정 소재들, 공정 재료들도 강한 흐름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반면에 중국 관련 소비주라든지 일본 관련해서 좀 기대감을 키웠던 종목들은 장 초반에 상당히 좀 강했었습니다만은 후반 들어서면서부터 약간 좀 시들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글로벌 양적 완화를 좀 지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계속 이어간다라는 측면, 중국과 미국이 지금 현재 더 이상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깔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흐름 안에서 삼성전자가 5만 원대로 올라서면서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IT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강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낙폭 과대하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 쪽으로도 순환매가 좀 돌고 있기 때문에 투자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섹터 안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을 찾아서 순환매 대응하시는 전략도 당분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시장 정리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지금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네네. 소재 이런 것들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추격 매수하기는 사실 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조정을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충분히 좀 필요한 구간인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제 동신세미캠이나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많이 오르고 약간 쉬고 있습니다만은 워닝머티리얼즈가 뭐 좀 따라 오르다가 좀 오늘 약간 쉬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일단 뭐 상대적으로 소브레인이나 동진세미캠처럼 많이 오르지는 못했고 워닝머티리얼즈 일단 좀 실적이 많이 쫓아 올라오지 못하다 보니 많이 쉬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쪽, 삼성전자 반도체 쪽이 많이 부진했기 때문에 워닝머티리얼즈 실적도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살짝 상회하는 수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디스플레이라든지 삼성의 반도체 공정 이런 쪽에서 향후에 계속적인 추가적인 투자가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워닝머티리얼즈 상당히 수혜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 가스라든지 재료들 이런 부분들 대체로 워닝머티리얼즈에서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익그룹들 특히 오늘 뭐 원익 IPS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뭐 원익 QNC 다 마찬가지로 원익그룹은 삼성전자의 1벤더로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그룹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또 워닝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6,950원, 27,000원 왔다 갔다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기다려 보셨다가 당장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번 주든지 간에 뭐 다음 주든지 간에 26,000원 깨면서 25,000원대 접어들게 되면은 솔직히 가격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6,000원을 계속 안 깨고 잘 버틴다. 시장에서 근데 뭐 그 상태에서 돌아선다 그러면은 26,000원 초반 정도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시고 손절은 24,000원 정도 깨지면은 짧은 손절을 하신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매수하시게 되시면은 단기보다는 조금 중기적인 흐름을 봐드리고 싶은데요. 솔직히 한 32,000원 정도까지는 여유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원익 머티리얼즈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안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자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 종목 상담까지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장을 하위원께서 살짝 짚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52분인데 짧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화요일에 출연했을 때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시장이 이제는 단기적인 조정이 마무리되고 저점 매수 기회를 좀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카톡방에도 미리 또 언지를 좀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8월 6일에 여기 출연했을 때 환율이 급등을 하고 시장이 공포가 왔을 때 현재 이 자리가 기회일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게 기회였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중장기적으로 시장은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수 이제 보면은 이제 원달러 같은 경우도 121선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장기 이평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원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추세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열려 있다는 거고 그러게 되면은 반대로 시장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또 만들어낼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지수가 뭐 플러스 들어왔다가 마이너스 들어왔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그동안에 중국 지수가 단기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그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상승하는 데 있어서 음봉이 나오거나 조금 조정이 나오는 것은 그 트랙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게끔 하나의 어떤 트릭을 좀 보이고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잡으셔야지만이 이 시장이 또 올라갔을 때 이렇게 수익이 좀 크게 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러한 뭐 지금 연장선상에서 볼 때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들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처음 말씀드릴 종목은 선익 시스템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제가 10월 8일 날 언급을 드리고 그 뒤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상승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OLED 증착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좀 회사가 좀 되겠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대형, 중형, 소형의 크리스탈,
크리스털 타입의 OLED 증착 장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중소형의 인라인 타입의 OLED 증착 장비가 있겠고요. 주요 거래처로는 LG 디스플레이가 좀 되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퀀텀 답 OLED 쪽으로 해서 약 한 13조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계속해서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도를 하기 위해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최근에 이 선의 시스템이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계약이 좀 체결이 됐습니다. 그 계약 금액은 약 한 44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난해 매출에 대비해서 3.7%에 좀 해당이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중국 기업하고도 또 계약이 최근에 좀 계속해서 체결이 되고 있는 흐름인데요. 중국 난징에 권자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와의 디스플레이 연구 장비 쪽에서의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는데, 그게 약 한 36억 정도 되겠는데, 이게 연결 매출액 대비해서 3% 정도에 해당이 되는 계약이 좀 되겠고, 그 다음에 차이나 스타와도 약 한 42억 정도의 연구 장비에 대한 공급 계약이 좀 체결이 되면서, 이거는 한 3.6% 정도가 지난해 매출액 정도 연결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계약이 좀 체결이 되면서 3분기, 그다음에 4분기 또 넘어간 그 시점에서의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시면은 외국인 쪽에서의 뭐 꾸준하게 좀 들어오진 않지만, 그래도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면서도 파동을 치면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추세가 좀 보일 겁니다. 지금 이게 보시면은, 자, 빨간 선이 외국인 매수세인데,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올라오지만은 파동을 치면서 계속 올라오고, 그래서 그 반면에 개인들은 뭐 어떻게 보니까 팔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지금 조금씩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재무구조를 또 한번 좀 살펴보면요, 안정적인 재무구조가 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유보율은 1810%가 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38%가 됩니다. 유보율이 1800%가 넘다는 것은 이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떤 위기가 왔을 때도 충분히 자금력을 동원해서 리스크를 방어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좀 자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유보율이 높더라도 부채 비율이 높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유보율이 금방 까먹게 되는데, 지금 부채 비율가 38%밖에 되죠. 거의 빚이 없이 이 회사가 무차입 경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내적인 리스크가 와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재무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배당금을 17년도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배당 수익률 보면 체크가 안 되죠. 근데 18년도부터 해서의 배당금을 주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의 회사가 경영 쪽에서 실적이 좀 안 좋았지만은 2018년도부터 해서의 실적이 조금씩 서서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배당금을 지급을 했는데, 그게 100원의 배당금을 지급을 했다. 아까 계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올해도 2019년도에도 배당금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희망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선익 시스템을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1,800원으로 지난해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에서 좀 설정을 해서 가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좀 가격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좀 올리겠습니다. 8,66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원익이라는 종목입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증시와이드에 저희가 전화 인터뷰하는 걸 좀 들으셨더라면은, 제가 거기서도 이 종목을 좀 추천을 좀 드렸는데, 추천을 드렸던 이유가 외국인 쪽에서의 바닥에서 수급이 조금씩 좀 들어왔기 때문에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또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드린 건 워낙 지금 추세가 바닥에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오늘장 내일장에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 같은 경우는 외과 및 비뇨기과 수술 장비, 그 다음에 피부과용 레이저 장비 등 첨단 의료 장비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좀 회사인데, 이 바이오 헬스 쪽 관련해서의 시장이 확실하게 규제가 안 되고, 규제가 풀리지 않고 있죠. 근데 올 상반기부터 해서 조금씩 규제가 좀 풀리고,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규제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확 풀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 풀리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한쪽이 이익을 보면은 또 한쪽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그게 이 자본주의 구조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 번에 규제를 좀 풀게 되면은 다른 쪽에서 상당히 좀 안 좋은 현상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서히 정부에서 좀 풀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의 지금 밀집을 봤을 때 연령으로 봤을 때 고령화 너무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이가 먹으면은 어쩔 수 없이 면역력이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누군가가 아프면서 그 고통을 인내를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계속해서 치료를 하고 어떻게든 좀 더 편하게 여생을 또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해서 좀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반도체, 조명기기 등을 또 수입해서 좀 판매를 하고 있어서 반도체 쪽하고도 연관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의 그 계열 회사가 있는데 엑스트라 이노젝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국내외 제품을 독점적으로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11월 11일이죠. 우리는 빼빼로 데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광군제라고 좀 합니다. 그래서 이 광군제가 되면서 이 중국 이 관광객들이 지금 보시면은 사드 직전의 수준에까지 좀 왔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앵커님 광군제를 다른 말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독신자의 날이라고. 오, 아시네요. 맞습니다. 아니, 뭘로 보고 사람을. 예, 솔로데이라고 하는데 이게 예. 알리바바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알리바바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그게 계속해서 시장 쪽에서의 매출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모든 회사들이 지금 그거를 행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중국 기업들의 매출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관광객도 많이 온다는 거고 제가 지난주죠. 얼마 전입니다. 토요일에 용산에 가면은 면세점이 있잖아요. 그 면세점을 한번 가서 3층부터 6층까지 계속해서 한번 이제 걸어 다니면서 봤는데 그 지나가는데 들리는 말이 중국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국내 시장에 좀 들어온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들어온 것으로 좀 눈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화장품 관련주로서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화권 진출을 위해서 홍콩 글로벌 헬스케어 유통회사인 HMI하고도 합작 투자를 설립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중화권 쪽으로도 이 헬스케어 사업을 좀 진출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원익홀딩스하고 원익큐브 등을 계열사로 좀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메디컬 코스메틱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는 CMS 랩을 종속회사로서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부품 제조업체 유닉스를 올해 12월 10일에 흡수합병하기로 했습니다. 이 유닉스가 공기청정기 만드는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아니라 기존에 이 원익에서 가지고 있는 종속회사입니다. 근데 원익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유닉스가 합병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또 매출 구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좀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보통 어떤 기업들을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매출이 좀 치우쳐져 있는 부분인데 이 원익은 매출이 좀 배분이 좀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쪽에서 어떤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도 잘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만들어 있다는 건데 이거 한번 우리가 매출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코스메틱 쪽에서의 38.16%가 좀 차지하겠고요. 그다음에 전자부품 쪽에서 22.78, 그리고 통상 쪽에서 21.76, 그리고 레저 사업 쪽에서 11.23, 그 다음에 기타 쪽에서 6.07%.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다변화 좀 되어 있는 부분도 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바닥에서의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목표가는 일단은 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400원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다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한번 언급을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 좀 눌림목을 좀 주다가 자 보시면은 이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 외국인들이 빨간 선인데요 나가지를 않고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은 이제 개인들은 어떡합니까?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8일에 이 양봉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양봉을 지금 깨지 않은 상태에서 5일선과 그다음에 11선, 그다음에 61선까지 그리고 또 120선까지 올려놓고 있는, 그래서 21선만 돌파를 하게 되면은 또 한 번에 이 상승 랠리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 기술적 분석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다나 같은 경우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그 다음에 스타크래프트 2 등을 개발한 블리자드의 온라인 게임에 있어서의 휴대폰 결제 업체이며 위에도 NC소프트, 그 다음에 네이버, 네오이즈, 넥슨 등 이 동사
그러니까 다날의 결제 솔루션을 채택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게임주하고 연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게임주가 뭐 국제적인 기구에서도 WTO에서 좀 질병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국내에서도 뭐 언론에서는 게임주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또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다날 같은 경우는 이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재료들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12년 1월부터 해서 음악 서비스, 뭐 스타 콘텐츠 등 엔터테인먼트 관련한 또 사업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서 다날 엔터테인먼트를 분할해가지고 계열사로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다날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벨소리라든가 통화 연결음, 뭐 스타하보, 스타 블로그, 그 다음에 모바일 미팅 등 휴대폰을 즐길 수 있는 모든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좀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음원, 음반 쪽. 근데 이 다날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카카오 캐릭터 그 하나가 엄청난 매출을 좀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상품들도 매장도 지금 따로 있고 또 제품들도 잘 팔리고 있는 부분, 거기에 연관해가지고 이 캐릭터를 하나를 좀 만들어가지고 생성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의 그 어떤 연예인 하나 키운 거 못지않게 이 캐릭터 하나를 키워서 성공하면은 엄청난 또 수익을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09년도부터 해서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 와이어리스와의 제휴를 좀 믿고 있다는 거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FD님께서 좀 짧게 해달라고 해서 좀 짧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티켓몬스터 및 카카오 등과 제휴를 해서, 그 다음에 오프라인 결제 시장도 겨냥해서 바코드 결제 솔루션도 좀 제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국 텐센트 그룹과의 또 모바일 메신저 위챗에서의 바코드 결제 솔루션도 좀 제공하고 있어서 전자 결제하고 연관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 17년 1월부터 해서의 VR, AR 기반에서 사용하는 인증량 방법 등 관련해서 특허권도 취득하고 있어서 가상 증강현실이 되겠고요. 내일 모레입니다. 국토부 쪽에서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의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그 연관된 부분에서 가상하고 증강현실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이슈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카카오에 뱅크 원래 카카오 바코드 결제 인프라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KT 결제 솔루션 전문 기업인 MCP하고도 제휴해가지고 페이온 플러스 앱을 좀 출시하는 부분, 그래서 핀텍하고도 좀 연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의 지분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15년 10월부터 해서 삼성페이와의 온라인 서비스 좀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폐하고도 좀 관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 호흡이의 업비트가 본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와의 그 블록체인 기술을 좀 활용해서 기부 플랫폼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생 협력 플랫폼, 교대 상권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공동 개발도 좀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금융사로부터의 핵심 업무이죠. 대출 상담이라든가 카드 발급 심사, 그다음에 보험 계약 변경 등의 최대 2년간 이탁을 받아서 시범 운영하는 부분, 그래서 신용평가 사업관리도 하면서 사업을 또 다변화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수급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거 좀 보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3,17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날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오현진 팀장 이제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이제 대형주 세 종목을 말씀드릴 네. 건데요. 첫 번째는 그 SK그룹의 지주사인 SK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 7천억 규모 정도의 이제 자사주 취득을 결정을 했습니다.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장내 취득하겠다라고 했죠. 취득 예상 기간은 내년 이제 1월 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주가의 하반 경직성이 이제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사주 매입을 하기로 한 규모가 그 발행 주식수의 5% 규모로 굉장히 큰 물량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했고 지금 추가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데, 또 SK그룹의 이제 지주사죠. 그래서 지주사기 때문에 당연히 자회사의 가치가 중요한데, 그 자회사의 실적 개선 기대감은 유효합니다. 주요 자회사는 SK텔레콤,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SKC 이런 기업들인데, SK텔레콤 보면은 이제 그동안 마케팅비 경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익이 좀 부진했는데요. 5G 가입자가 빠른 속도로 좀 증가하면서 그 ARPU라고 하죠. 가입자랑 평균 매출이 개선될 수 있는 기대감 부각이 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부진했었던 정유 사업이 정제 마진 개선으로 인해서 4분기 이익 턴어라운드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SKC는 이제 화학주죠. 그래서 신사업인 투명 PI 필름 부분이 그 폴더블 폰 성장으로 성과가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회사들의 그 성장이 기대되니까 상대적으로 모회사가 그에 따른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 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주사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있어요.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자의 이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스튜어드십 코드로 인해서 기업들이 그 주주환원 정책을 꾸준히 확대를 시키면서 이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고요. 이에 따른 수혜를 지주사들이 전반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전체적으로 좀 누릴 수 있는 게 SK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주사가 주목받는 시장이 조금씩 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지주사가 국내 시장에서 많이 저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런 저평가도 좀 견조하게 해소되는 모습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주가 23만 6천 원인데요.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4만 5천 원, 손절가는 한 22만 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아이폰 관련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LG 이노텍입니다. 아이폰 11이 그 9월 20일 1차 출시국에 출시가 됐습니다. 출시 이후에 초기 판매량은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과 인도 시장, 그리고 그 최근 불매가 있었던 중국 시장에서도 지난해 대비해서 아이폰 판매량이 좀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11은 그 미국에서 64GB 모델이 $699, 지난해 아이폰 XR의 $749보다 $50 싸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에 의해서 판매가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 8월 애플의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은 1,044만 대로 전년동기 대비해서 20% 이상 급감을 했지만요. 9월을 기점으로 회복세를 좀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0월 29일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예정이 좀 돼 있는 시장이고요.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가 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 추이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 기업의 영업이익이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그 예상이 되는데, 올해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 3분기 영업이익도 괜찮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1,600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분기 대비해서 이제 대폭 개선이 되는 거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광학솔루션 사업 부분이 신모델의 트리플 카메라를 공급을 했죠. 그래서 판매 단가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 나오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에는 이제 기본 트리플 카메라 이상의 멀티 카메라 도입이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저가 스마트폰까지 멀티 카메라 도입이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 그에 따른 수혜도 있다고 볼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가 다시 밑으로 깨지긴 했습니다만 이전보다는 환율이 높아요. 그래서 수출 부분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 사업 구조도 열심히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평가 기대감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카메라 모듈 그리고 부품 사업에 집중하면서 비용을 줄이고 수익성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단기 반등 이후에 약간 횡보인데요. 이게 12만 원대가 기술적 저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저항을 빨리빨리 돌려내면은 금방 오를 것 같은데, 여기 저항 돌파가 좀 시간 문제예요. 어쨌든 단기간에 볼 종목은 아니니까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겠고, 현재 종가에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12만 5천 원 정도까지 이제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1만 원 정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그 삼성전기인데요. IT 부품 대형주죠. 스마트폰 부품주의 실적 개선이 전체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갤럭시 폴드, 그다음에 갤럭시 노트 잘 팔리고 있고, 갤럭시 폴드는 이제 완판 행렬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근데 물량이 적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실적 개선은 이제 갤럭시 폴드보다는 그 갤럭시 노트 10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갤럭시 노트 10이 8월 말 출시된 이후 25일 만에 100만 대 판매를 돌파했어요. 갤럭시 노트 시리즈 최단기간 판매 돌파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트리플 다운이라고 하죠.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 효과가 부품주까지 미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IT 업황이 중요한데 그 IT 업황 하반기에서 내년 초에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D램 고정거래 가격이 하방형성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플래그십 스마트폰 판매도 호조세를 보이면서 모바일 D램 수요 개선도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형 반도체 수요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도 좋죠. 네, 외국인 수급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약간 흔들렸는데 5일 이평선 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금일 종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2만 원,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종목씩 6종목 들어봤고요. 단기 접근 종목들 리뷰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하 위원님 어땠습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좀 올라갔다가 살짝 좀 약간의 좀 꼬리를 달면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흐름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계획을 전략을 좀 잘 좀 세워야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가실 분들은 여기에서 20일선이 붕괴가 되면 조금 더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한 10만 한 7천 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해서 계속의 대세 상승의 사이클에 맞춰서 보유 전략을 하셔도 되시겠고, 만약에 나는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겠다 하시면은 21선이 붕괴가 됐다 그러면은 정리를 하시고 밑에서 한 10만, 아까 말씀드린 10만 7천 원 정도 왔을 때 그때 재매수를 해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좀 전략이 되겠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는 전략이냐 단기적으로 가는 전략에 따라서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을 볼까요? 선익 시스템을 좀 시스템이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예. 지금 주가가 좀 바닥에서 다시 한번 좀 올라온 부분, 그리고 아까 작년부터 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배당금을 좀 지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이 디스플레이 회사들하고 계약이 좀 체결이 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 쪽 가서 또 실적이 좀 반영이 된다 하면 좋은 결과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좀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좀 외국인들이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보셨지만 재무 구조에 있어서 안정적인 구조였습니다. 보시면은 체크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660원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오현진 팀장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단기 접근해봤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이게 이제 한 2주 정도 전에 말씀드린 종목인데 그때 말씀드렸을 때랑 가격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한 2% 정도 약간 좀 밀려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차그룹의 수익 전개에서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약간 정체됐지만 언제든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현대차그룹 내에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4차 산업 관련된 기술들을 가장 많이 보유한 업체가 현대모비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도 충분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26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갈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26만 5천 원 목표가 보고 손절가를 제가 그때 24만 원 정도로 설정해드렸는데 지금도 손절가 위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셔도 된다라는 관점에서 손절가는 23만 5천 원으로 약간 하향 조정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보유 관점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단기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그 저점에서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또 외국인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 들어서 적극적인 R&D 투자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를 좀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단기적으로 정고점 돌파, 그러니까 12만 원만 빠르게 돌파하면은 빠르게 갈 것 같습니다. 12만 원은 언제 돌파하는지 요게 관건이니까 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일 종가 매수가 목표가 12만 5천 원, 손절가 11만 원 전략으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이노텍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의 특징을 살펴봅니다. 어떤 종목이 특징지로 들어와 있습니까? 나노맥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짐 로저스 관련된 종목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짐 로저스 회장이 이 이사 총회할 때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된 그런 부분도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기사가 났었죠. 세계 최초 그래핀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전자 관련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경량화 소재 상용에 대한 또 이야기가 좀 나왔었던 부분, 그다음에 스탠다드 그래핀은 또 언론을 통해서 북경 자동차 그룹의 누에너지 자동차 전기차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북경 누에너지 자동차와 2차 전지 및 차량 경량화 소재 개발 등에 대한 이야기도 좀 대외 비유지 협약서를 NDA 체결을 좀 했다라는 또 기사가 좀 나왔었던 부분, 그다음에 또 그래핀 소재 기반으로 해서의 높은 에너지 밀도 안정성 특성을 하는 배터리 연구 개발,
그다음에 고속 충방전, 배터리 개발 등의 프로젝트도 좀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보이면서 나노맥스가 오늘 좀 꼬리를 좀 달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노맥스 쪽에서의 뭐 이사 조정에 있어서의 이 짐 로저스 회장이 좀 방한해가지고 참가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나노맥스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지고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 팀장님은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를 계속해서 보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KH 바텍인데 오늘 거의 10%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갤럭시 폴드가 좀 잘 팔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폴더블 스마트폰이 차기 스마트폰의 대세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스마트폰용 힌지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익 개선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안정된 관련 그 부품을 생산하는 부분에 신사업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목하시면 좋겠고 KH바텍이 이제 매년 적자였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가 딱 흑자로 전환되는 그 원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때 주가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붙으니까 오늘 급등을 했지만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에도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KH바텍을 포함해서 IT 부품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징주들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1685번님의 신라젠 13,200원에 비중 25%. 신라젠 핫하죠, 요즘에. 예. 어떻게 할까요? 이제 급 낙이 나오고 나서 이제 바닥에서 어느 정도 잡혔다가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 부분. 예. 왜냐하면 이제 HLB 쪽에서의 뭐 임상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제약 바이오들이 조금 올라오는 그런 흐름인데 일단은 좀 매수가보다는 조금 수익권에 좀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대응은 한 11선으로 좀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신라젠에 이어지는 종목 상담 또 이어갈 텐데요. 2735번님의 동양물산 올라와 있습니다. 2,600원에 비중 높네요. 80%. 오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동양물산은 이제 그 농기계 관련된 업체인데요. 농기계 매출 비중이 80% 이상이고 다른 부분은 미미하기 때문에 결국은 관련 모멘텀에서 움직이는데 지금은 이렇게 모멘텀이 크진 않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도 아니고 앞으로 기대할 부분도 크지는 않아요. 최근에는 그래도 트랙터 부분에 뭐 기술 이전을 마치고 뭐 인도 시장에 좀 진출하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수혜적으로 주가가 반등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동안 실적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악화된 부분도 일단 부담이고 무엇보다도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그 비중을 보면은 아마도 하락할 때 물타기를 하셨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높은데 어쨌든 주가가 떨어질 때는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반등이 나타나는 걸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게 이제 추가 매수지 원칙 없는 물타기는 손실을 키우니까 다음부터는 떨어지는 종목에 매수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뭐 비중이 너무 많으시고 손실이 너무 크셔서 뭐 매도 의견을 드려도 매도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보유예요. 다행히 기술적으로는 어쨌든 900원대를 찍고 그래도 저점에서는 수급이 조금이나마 유입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손절가를 크게 정해드리기도 좀 애매할 것 같아서 반등 시 비중 축소 이상은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량은 어쩔 수 없이 좀 가져가시면서 1,100원, 1,100원 선에서 한 절반 정도 물량을 정리하는 쪽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1,300원 선에서 전량, 남은 물량을 정리하시는 쪽으로 보겠는데 이 가격대도 그냥 기술적인 가격 라인을 말씀드린 것이지 뭐 뚜렷하게 이제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더 이상 물량을 늘리지 마시고 반등 시마다 이제 비중을 줄여가는 그쪽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 너무 오래 보유하지 마시고 반등 시 비중 축소로 계속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5144번님의 JNK 히터 6,000원에 비중 20% 들어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동시효과에 지금 매수가보다는 플러스로 좀 들어올 것으로 마감할 것으로 좀 되는데 네. 이게 이제 화학 플랜트 관련한데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뭐 수소 충전소로서의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소차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올 상반기에 좀 강력하게 좀 올라갔다가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조정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손절 라인은 제가 말씀드린 이 그림 이 자리에서 5,480원대에서 좀 잡으시면 되겠고 일단은 목표가는 6,900
후반에서 7,000원 이렇게 좀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 종목 갑니다. 8501번님의 종목인데요. 현대 엘리베이 107,200원에 비중 20% 대북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데 오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네, 지금은 뭐 대북 관련주는 보유를 해야 되죠. 일단은 뭐 개파락으로 또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보유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항상 그런 거는 아닌데, 근데 갭이 한번 뜨면은 그 갭을 메우려는 반등이 한 차례 정도는 시간을 두더라도 나오기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대 엘리베이터를 뭐 신규로 매수한다면 이제 뭐 매수 메리트는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으나, 기왕에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보유해 나가시는 전략이 맞기는 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뭐 마땅치는 않아요. 뭐 미국과 이제 북한의 그 북미 협상 사실상 이제 결렬이 된 상황이고,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제한적인데, 지금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그 기대감이 많이 소멸된 가격까지는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급작스럽게 북한과 관계가 더 악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일단 악재는 반영이 됐으니까 보유해 나가시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량을 보면 20%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보유 물량 늘리지 말고 보유를 하시고요. 가격 전략을 한번 보면요, 현재가에서 목표가는 한 9만 원 정도, 1차적으로 갭을 메우는 가격이기 때문에 9만 원 가면은 이제 비중을 줄이셔서 나오는 쪽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7만 5천 원 정도 대응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신 물량만 보유하시고 목표가 9만 원 정도에서 손실을 줄여서 빠져나오는 쪽으로 대응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분은 이쯤에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가 파란불이 좀 보이네요. 2067.13포인트, 0.27포인트, 뭐 하락폭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수가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은 종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흐름 보시면 2066이 오늘 저점이고요. 고점이 2072. 지금 저점은 깨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장 초반에 살짝 파란불 봤다가 빨간불로 올라가는 듯 했는데 빨간불 지키지 못하고 파란불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아래로 포인트 변화는 한 6포인트밖에 안 돼서 코스피가 오늘은 진짜 감을 잡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갈피를 좀 잃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304억 원 사고요. 기관,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18억 원 매도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473억 원 순매도 나오는데,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금융투자와 연기금은 사는데 연기금의 매수 물량 줄어들었고요. 투신이 236억 원 현재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수급도 상당히 악화가 되고 있다. 오늘 당일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면 시총이죠. 삼성전자가 그래도 오늘 종일 5만 원은 지키네요. 49,900원대까지 장중에 한 차례 밀리긴 했는데 이내 다시 5만 원 회복을 했고요. 지금 5만 원 위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줍니다. 장중 고점 5만 300원. 그러니까 코스피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뭐 상승도 하락도 애매한 상황. SK하이닉스 역시 상승하는데 상승폭은 미미합니다. 현대차가 장 후반에 상승 반전하네요. 12만 500원대까지 밀렸던 현대차가 갑작스럽게 지금 상승 반전을 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저점 대비해서 1%, 2% 정도 올라온 건데 당일적으로 이 정도가 그의 대수냐라고 하시겠지만, 쌓인 물량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는데 소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 워낙에 이번 주에 많이 빠졌다, 지난주부터. 그래서 저점 매수 들어왔다라는 부분이 강한 거고요. 네이버가 3%의 하락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현대모비스 올라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신한지주 지금 하락하거나 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죠. 646.01입니다. 다시금 645 위로 올라왔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코스닥도 장 초반에 살짝 갈팡질팡하다가 오히려 올라왔죠.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646.7 사이에서 현재 마감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 강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면 쌍끌이 매수 나오죠. 기관, 외국인의 매수인데 기관의 매수 물량은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144억 원 가운데 주로 금융투자 쪽에서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 매수 물량 가져가고 있고요. 일단은 코스닥에서는 2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매수한다라고 수급이 잡히고 있습니다. 개인은 682억 원 매도를 하면서 일단은 팔고 보자.
개인들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상승장인 가운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가 소폭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HLB는 지금 하락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에 하락하더라도 이렇게 빨간불을 곧 보여주는 모습들, 강한 모습들을 최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CJENM이 지난주부터 상승폭이 좀 크게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 오늘은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요. KMW 하락하고 펄어비스도 빠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헬릭스미스가 상승권역에서 움직이다가 6, 7% 올라가다가 또 전부 다 빠졌네요. 메디톡스 빠지고요. 휴젤, SK모티리얼즈, 스튜디오 드래곤은 모두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네, 오늘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 마감 상황들 하나하나 좀 점검하고요. 내일장 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지환 멘토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은 사실 그렇게 재밌는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모멘텀들이 좀 약하게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반면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다 매도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보합권에 좀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10월달 이후에 수급에서 보면 조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세는 약해졌지만 그만큼 기관의 매수세도 좀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프로그램 매매에서 비차익 쪽으로 매도가 좀 집중되면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물량에 의해서도 조금씩 시장이 좀 가라앉는 폭이 좀 크게 나오는 듯한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느낌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면서 시장이 시원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그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모멘텀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오르는 내리는 모멘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이유였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협상에 대한 스몰딜 결과가 나온 이후에 시장에 반영되는 모멘텀이 좀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장 전체에 반영되는 모멘텀이 약할 때는 개별 종목별로 좀 등락이 나오는 편인데요. 오늘 상승 모멘텀은 역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특히 2분기 바닥론을 딛고 IT 업종을 비롯해서 주도 업종에서 2분기 바닥 이후에 3분기부터 실제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좀 받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미중 협상에 대한 스몰딜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제한적인 상승, 안도랠리이기 때문에 시장에 좀 반영되는 상승 체감 속도가 전체적으로 이제 떨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내부를 좀 보시면은 주도 업종이나 주도 섹터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들, 업종, 섹터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 수급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매수, 기관의 매수 혹은 프로그램에서 비차익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시장의 질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섹터별 분석도 오늘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상승 섹터, 하락 섹터 분석해 주시죠. 예, 전체적으로 주도 업종이 좀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은 음식료 업종이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좀 보여줬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3분기 실적을 놓고 바닥권에서 기저 효과를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반면에 은행 업종이나 증권 업종들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역시 은행 업종은 예대 마진이 줄어드는 부분과 함께 지수가 좀 조정받을, 고점권에서 조정받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증권 업종도 시원하게 가지 못할 모습. 오늘은 음식료 업종이 상승을 하고 은행과 증권 업종이 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섹터별 분석까지 맞춰봤고요. 일단 지수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상승 마감을 하네요. 0.04% 소폭 올라가면서 2068.18포인트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0.77% 올라갔습니다. 646.42포인트 거래 마감하고요. 환율은 어떨까요? 예, 0.3원, 30전 올라갔네요. 1185원, 2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주제 살펴보도록 하죠. 주제 볼까요?
웅진코웨이 1조 8,600억 원의 넷마블에 인수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으로 요 며칠 좀 떠들썩했던 것 같은데 자세한 소식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현재 웅진코웨이를 두고 다양한 좀 의견이 나왔는데 결국 넷마블이 인수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반응을 놓고 극과 극의 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온라인 게임 업체인 넷마블에서 전혀 무관한 사업 분야인 웅진코웨이를 인수했다라는 것에서 상당히 의아하다는 반응이 좀 대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또 반면에 역시 넷마블의 방준혁 의장은 지금까지 그 별명답게 승부사로 불리워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M&A의 기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넷마블이 상당히 고전을 겪다가 방준혁 의장이 복귀한 이후에 모바일 게임에서 1위로 올라서면서 전체적으로 중소 게임 업체들을 잘 인수 합병하면서 상당히 큰 이익을 좀 쟁취한 부분이 좀 있고요. 특히 이전에 또 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좀 보시면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무려 2천억 이상 투자를 하면서 이 또한 성공적인 투자로 상당히 승부사, M&A와 관련돼서 승부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방준혁 의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웅진코웨이에도 뭔가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는 반응이 극과 극으로 좀 나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왜 넷마블이 웅진코웨이를 인수했냐 이 부분부터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웅진코웨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방문 판매 혹은 방문 관리를 하고 있는 정수기와 온라인 업체 방문 업체 중에서 우리나라 1위를 점유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도 35%가 넘어가는 아주 탄탄한 기업입니다. 특히 매년 영업이익이 한 5천억대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금 창출 능력 캐시카우로서의 아주 훌륭한 기업이다라고 보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웅진도 계속해서 웅진코웨이를 매각했다가 다시 재매입하거나 혹은 사모펀드에서도 웅진코웨이 쪽에 계속해서 M&A 입질이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 현금 캐시카우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넷마블이 온라인 게임 업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웅진코웨이에 대한 인수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넷마블 입장에서는 웅진코웨이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넷마블의 2배가 넘는 5천억대의 웅진코웨이를 인수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퍼와 관련돼서 상당히 고평가 논란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퍼가 인수 합병할 경우에 약 22배 정도에서 17배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전체적인 고평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재무적인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넷마블과 웅진코웨이가 합쳐짐으로써 이 방문 판매, 특히 구독 경제가 최근에는 큰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구독 경제와 관련해서 스마트 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시너지 효과가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넷마블 측에서는 상당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이런 장점 외에도 단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단점은 역시 이 게임 업계와 구독 경제가 과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느냐라는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좀 제기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또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 우려도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뭐냐면 넷마블은 지금 현재 현금성 자산을 2조 한 6천억대 이상 보유하면서 상당히 M&A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특히 게임 업체 간의 M&A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글로벌하게 좀 크게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바로 이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 웅진코웨이에 대한 M&A를 진행하면서 상당 부분 이제 관련 업계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 중장기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해서 종합해서 우리가 좀 보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재무적인 부분 혹은 전체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넷마블에 상당한 득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중장기적인 이제 성장 동력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우려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신다면 단기적인 주가가 바닥권에 있고 상당히 단기적으로 개선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스윙 투자 혹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정도에서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노리시는 분이라면 전체적으로 한 발 물러서 있는 편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볼까요? 예, 최근에 보시면은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테마 혹은 섹터에 좀 집중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시정과 함께 개별 종목들 주가 등락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펀더멘탈의 이상이 없다면은 이 구간에서 혹은 지금 현재 3분기, 4분기 넘어갈수록 주가에 대한 개별 종목에 대한 접근에서 펀더멘탈 혹은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을 좀 놓고 접근하는 전략이 또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점에서 단기적인 모멘텀과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함께 가지고 있는 종목 동아 ST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아 ST는 알고 계신 것처럼 동아제약에서 전문의약품만 따로 분리를 해서 설립된 회사고요. 상당히 최근까지 성장이 좀 고르게 이어온 편이었습니다. 물론 지난해 올해 단기 초에 중간에 영업 외적인 악재가 좀 나왔기 때문에 주가에 그 부분이 상당히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는 상당히 낮은 편에 지금 속해 있는데요.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상승 모멘텀이 좀 붙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라니티닐이라는 잔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제품이 발암 물질과 관련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제품이 철수되면서 이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위험과 소화성 궤양 치료제인 동아 SD의 가스티와 스티렌이 상당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라니티린 이 현상에 대한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을 하고 있는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일본에 기술 수출했던 바이오 시밀러 제품이 일본에서 최근에 제조 판매 허가를 받으면서 다음 달부터 바로 제품 출시화될 것으로 가시화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 동아 ST에서 성장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 10월 달로 접어들면서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매수로 돌아서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하락폭이 좀 컸는데요. 최근에 보시면은 77,000원대에서 바닥을 좀 하긴 하고 상당히 8월, 9월 상당히 오랫동안 바닥권에서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 매집되어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동반이 되면서 이 박스권을 탈출하는 강한 상승이 어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동반하는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가 바로 바닥권을 다진 이후에 첫 상승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자리가 매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상대적으로 등락폭이 좀 가팔랐지만 전체적으로 주가가 위치해 있는 부분은 상당히 하단 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에서 좀 분할로 바로 접근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동아 ST 같은 경우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과 함께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붙고 있기 때문에 3, 4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멘토님 더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현재 보시면은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이 장 마감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장전에 미리 이 종목에 대한 종목과 함께 가격적인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통해서 내일의 종목 330으로 접속을 하시면은 미리 종목 확인과 함께 가격적인 전략 함께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